네, 화요일 오후장 성공투자 오후 증시의 정윤성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의 음봉이 비수처럼 꽂힙니다. 6거래일 연속 하락, 5거래일 연속 1% 넘는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나마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한 이후에 코스닥 시장도 저점 대비 낙폭은 줄이면서 811선에서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긴 하지만 마음이 무거워지는 화요일장의 움직임 여전히 오후장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굵직한 이슈들이 많았죠. 종목 위주로 그 답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의 주주의 세계는 IBK 투자증권 서초센터 함정남 차장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울다 오신 거 아니죠? 네, 눈물은 참았습니다. 이렇게 하락하는 장에서 네. 오늘 오시기 전까지 대응 좀 어떻게 하고 오셨을까요? 뭐 철저하게 현금을 갖고 가자라고 뷰를 짜고 대응하는 저도 가랑비에 옷 젖는 느낌이라서 이게 다른 분들은 어떠실까라는 사실 고민도 있고요. 오늘 아침에 이 정도면 조금 사봐도 될 정도는 오지 않았을까 가지고 일부 조금 매수를 해봤는데 또 덜컥 물리고 말았죠. 네. 그러니까요. 이 시장의 반전을 코스닥이 어떻게 무슨 이유가 나와서 반전을 줄 수 있을지가 고민인 상황입니다. 네. 지금 가랑비에 옷 젖듯이 지금 6거래 연속 코스닥 시장에 하락을 하면서 계속해서 밀리다 보니까 1% 빠지고 2% 빠지고 3% 빠지고 이게 6거래 연속이라고 하면 네. 정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지금 손실폭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무거운 장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오늘 좀 이슈를 토대로 좀 이길 수 있는 네. 전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현대 기아차 오늘 뭐 이슈 오전 내내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지겹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우리는 좀 종목 위주로 이야기를 네. 해봐요. 수급으로 좀 접근을 해볼까요? 외국인이 현대차를 던지고 오늘 현대차는 빠지죠. 현대글로비스는 급등이 나옵니다. 현대글로비스를 외국인이 사고요. 그 물량, 현대차를 던지는 그 물량을 기관이 받고 현대글로비스는 외국인이 살 때 기관이 그 위에서 팝니다. 그렇죠. 지금 외국인과 기관 어느 쪽이 잘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이제 외국인 입장부터 살펴보면은 일단 단기적인 이슈에 이제 외국인은 방어적으로 어떤 전략적으로 단타를 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국 시장에 대해서 현대차 그룹 비중을 담아갈 때 이런 상황이 됐으면 포트 안에서 그 쉐어했었을 때 글로비스 비중을 더 가져가야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시장에서 꾸준히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고 기관은 조금 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 상승이라면 일단은 이익 실현 한번 해보고 지켜보자. 앞으로 지배 구조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네. 라는 것이 시장에서 나오는 일이고요. 오늘 아침에 현대차 저 바닥에서는 조금 일단은 매수를 해볼 수는 있는 자리진 않나. 네. 그래서 다행히 이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양봉을 좀 지금 만들어주고 있어서 지금 낙폭 많이 줄였어요. 네, 현대차. 그러네요. 많이 올라가네요. 양봉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양봉이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저로서는 앞으로 현대차가 오르락 내리락을 계속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일단은 1차적으로 이 가격대는 한번 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결정적인 차트를 이제 오늘 만들어주지 않았나는 생각을 가져보네요. 네. 자, 그럼 장기적으로는 기관 쪽이 좀 더 잘하고 있는 거네요. 뭐 그렇죠. 기관을 좀 응원해주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현대차를 샀다는 것은 이제 오늘의 핵심에 빠졌던 이유는 이제 품질 비용이라고 해서 3.4조 원을 따로 빼놨다라는 것이 결국 시장에서 누가 보는 것처럼 글로비스 주가가 오르고 현대차 주가를 계속 누를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림의 초석이지 않냐. 근데 현대차가 그런 식으로 누른다고 해서 주가가 눌러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현대차를 조금 찝찝하게 본다면 그런 어쨌든 4분기 실적은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뭐 3분기 실적이 좋았을 수도 있었던 기대감 대비 그거 4분기에 좀 낮아질 수 있다는 점과 저는 전기차 코나 EV에 대한 충당금이었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세타토 엔진에만 핑계를 댔기 때문에 혹시 4분기나 내년 상반기에 코나 전기차 관련된 충당금을 또 갖고 이야기가 나오진 않을까라는 우려는 있습니다만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중장기전에서는 네. 일단 현대차는 이 가격에서는 모아가 볼 수 있다. 그 시대의 큰 흐름의 중심에 현대차가 있다는 것은 뭐 바꿀 수 없다.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충당금에 대한 이슈는 3분기로 다 끝나는 건가요? 뭐 그거는 이제 알 수는 없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이 제목을 뭐라고 정했었냐면
맞을 매를 미리 맞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모든 완성차 기업들이 나아갈 때 전기차, 수소차, 이것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으로 가야 될 때 지금 신상품으로 나오는 자동차들이 잔고장들이 좀 있다고 해요. 그 이유가 과거에는 악셀 밟으면 가고 브레이크 밟으면 쓰면 이게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차 안에 수많은 기능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제 기술적 잔고장들이 처음에 좀 있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충당금을 넓혀놨었어야 되는 상황에서 이번에 세타토 엔진을 통해서 좀 그것을 미리 좀 땡겨놓은 이슈도 그 안에는 포함되어 있다라고 저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사실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현대차, 기아차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판매량 잘 나와 수소 모멘텀에서 얼마나 좋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들어갔더니 지금 뭐 충당금이며 뭐 각종 이슈를 오히려 안 좋은 이슈들을 반영을 하면서 낳고 키우는 걸 보고 말 그대로 물리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버텨보자. 지금 기아차 보세요. 다 올라왔어요. 이 양봉의 의미가 분명 있다라는 거죠. 참고 그렇습니다. 버티고 오히려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매수를 할 만하고 중장기적으로 좀 더 끌고 가자. 그럼 글로비스는 반대로 지금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잖아요. 그럼 현대차를 봤을 때 판매량과 펀더멘탈과 수소 모멘텀으로 봐야 되나요? 지배구조 개편 이슈로 봐야 되나요? 뭐 지배구조 개편은 이슈로 봐야겠죠. 실적으로 본다면 지금 이 시장 분위기에서 이렇게 뚫고 올라올 상황은 아니죠. 근데 윗꼬리 달고 내려오고 현대차가 올라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글로비스는 조금 조심이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막 적극적으로 추격할 매력도가 조금은 오늘의 20% 상승은 조금 과하지 않았나라는 느낌이 장이 안 좋다 보니 가는 대로 쏠림 현상이 나오거든요. 오늘의 윗꼬리는 좀 그런 의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그 외에 오늘 현대 오토에버, 이노션 지금 정의서 회장의 이제 지분이 있고 비주력 상장사에 대해서 지배구조 개편 이슈로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은 볼만합니까? 글쎄요라고 이제 표현을 드릴게요. 일단 현대 오토에버는 자율주행 때문에 올랐었잖아요. 근데 오늘 밤에 이제 테슬라에서 공개가 되면 이 이슈를 다시 정가돼서 넘어가서 이양 자율주행이면 현대에버라는 가능성이 있죠. 요 정도 가능성만 남겨두시고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이노션인데, 이노션은 이 이슈를 크게 올라온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현대차 그룹이 이제는 조금 정리를 만들어 갖고 뭐 이렇게 끝나고 나면 뭐 이쪽에서 광고이라든가 지금 시장에서 이노션은 전혀 올라온 게 없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트레이딩을 하셨던 분들은 이 종목에 대해서 이 종목은 이왕이면 이노션으로 이런 분위기는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네요. 그러면 현대차 그룹주는 일단 정리를 해보면 현대차, 기아차는 조금은 뭐 횡보를 하거나 쉬어갈 수 있는 움직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이것을 매수 기회로 현대차를 중심으로 오히려 긍정적인 시각으로 매수 관점 이야기를 해주셨고 현대글로비스는 조금 과한 상승이다. 오히려 지배구조 개편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본다면 이노션 쪽을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SK하이닉스 이슈도 내내 보셨죠. 그래서 좀 짧게 답만 듣고 갈게요. 인텔의 낸드 사업 부문을 이제 10조에 인수한다. 그래서 거래 정지됐다가 좀 늦게 이제 재개가 됐죠.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증권사들의 의견부터 먼저 확인을 해볼까 하는데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면 장기적으로는 좋은데 단기적으로는 중립 정도의 주가 흐름을 예상을 하고 오히려 소재주 안에서 SK머티리얼즈와 솔브레인을 좀 주목해서 보자라는 의견입니다. 동의하세요? 뭐 SK머티리얼즈, 솔브레인, 뭐 TCK, 동진세미캠 뭐 이런 낸드에 들어가는 소재주들은 조금 호재로 볼 수 있다. SK하이닉스의 단기적 호재? 글쎄요. 왜 단기적으로 왜 호재죠? 그 가격이 싸냐 비싸냐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회사가 이제 단숨에 랜드 이제 2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됐고, 일단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회사가 이제 랜드 시장이 50% 이상을 넘어가는 그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뭐 가격 결정권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장의 지배력이 높아졌다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은 일이지만, 어쨌든 인텔에서는 장기적인 거죠, 사실. 네, 이건 오히려 장기적인 거죠. 인텔에서는 CPU에 집중하면서 중국 공장이 조금 껄끄러웠는데 이거를 가격 협상 없이 우리가 SK하이닉스가 너무 덜컥 받은 느낌이 들어서 10조 비쌉니까? 그거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싸다 싸다라고 지금 섣불리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지금 자금 조달을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느낌적으로는 싸게 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뭐 싼 것을 주워 뭐 이런 느낌은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국 시장과의 관계를 선택을 한 것이고 앞으로 중국의 IT 산업이 어떻게 나가느냐가 또 중요한 이제 해석의 빌미가 될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SK하이닉스의 주가는 향방이 좀 이 자리에서 횡보 정도가
횡보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진짜 이것이 SK하이닉스의 어떤 틀림없이 수입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거기서 이제 순위가 올라갔다라는 부분은. 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금 조달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해석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중국이 IT 시장을 완전 포기하는 컬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선을 잡고 간다라는 측에서는 실제로 바이든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았을 때 하이닉스가 좀 올라왔기 때문에 좀 이런 것을 좀 복합적으로 하이닉스 안에서 이제 의미를 갖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일단은 풀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중립의 의견을 주셨고, 네. 근데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쉴 때 좀 탄력적으로 움직여서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기대가 좀 한풀 꺾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 오늘 삼성전자가 오르는 부분을 봤을 때 좀 네. 의미가 있습니까? SK 하이닉스가 다시 이제 빠지고 삼성전자가 오르는데. 글쎄요, 뭐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두 개를 양분해서 뭐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뭐 어떤 시장을 받쳐낼 수 있었을 때 맏형으로서의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 상황을 굳이 하이닉스가 빠지는 것에 반대 수혜가 삼성전자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그냥 한국의 반도체 랜드 영향력이 커졌다. 네.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돋보일 수도 있는 현실과는 있다. 뭐 요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좀 주춤한장에 삼성전자가 1%의 상승으로 양봉, SK하이닉스는 1.8% 빠지고 있다라는 또 네.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 좀 눈에 띕니다. 그러면 반도체 소재주들마저도 이게 장기적인 관점이라면 지금 이 이슈만으로 당장 관심을 갖게는 어렵죠. 아닌가요? 네. 왜냐하면 이런 호재가 먹힐 시장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이 어제 산 사람이 오늘 팔고 오늘 산 사람이 내일 팔지도 네. 모른다는 부담감 때문에 시장에서 호재는 잘 먹히지 않고 악재는 예민하게 반응되는 시장이라는 걸 좀 차분하게 대응하자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SK 머티리얼즈나 그 외의 소재주들을 지금 보기에는 아직은 네. 이라는 점점점이 붙었네요. 그래도 최선호주로 만약에 이게 움직인다면 SK 머티리얼즈를 뭐 중심으로 머티리얼즈가 봅니까? 일단은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지만 저는 네. 굳이 머티리얼즈다라고 아. 정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 종목별 매력도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아직은 시작이 반영하기에는 뭐 SK하이닉스도 그리고 소재주까지도 아직이다라는 좀 네. 보수적인 관점 이야기해 주셨어요. 자, 그래도 우리 좀 개별적인 이슈에서 찾아봐요. 현대차, LG화학이 폐배터리 사업에 나선다 하면서 개별 주안에서 오늘 파워로직스가 움직이고요. 그리고 오늘 웰크론한텍이 배터리 원가를 절감하는 핵심 기술이 또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를 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기사를 보고 이런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었나? 라는 생각이 네네. 들 정도였는데 이 이슈 각각 어떻게 보셨어요? 새벽에 나온 뉴스였죠. 먼저 웰크론한텍을 별도로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의 핵심은 이제 테슬라에서 떡밥을 던졌던 것처럼 배터리 가격을 3년 후에 싸게 만들겠다, 뭐 절감하겠다. 거기에 기술력이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그 기술력에 대한 핵심을 한 웰크론한텍이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전기차 완성 배터리 업체들과 협력을 통해서 그 기술이 앞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을 치고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과정이 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웰크론한텍은 그것만의 이제 개별주 이슈로서 충분한 매력도를 오늘 좀 발산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진짜 굉장한 기술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장의 방향이 그쪽으로 맞춰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현대차가 폐배터리 사업에 나선다. 이제 LG화학과 손잡고 이쪽 시장을 함께 또 뭐 껄끄러운 건 껄끄럽다 하더라도 뒤로 밀어두고 해나갈 것을 맞춰 나가보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폐배터리 산업이 지금 처음 나온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그린 위드 때도 한번 나왔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때 어떤 종목이 이야기가 나왔었냐면 이제 이쪽 사업을 시작하겠다라고 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이제 에코프로비엠이고요. 이쪽 사업에 대해서 뭐 지금 인선 ENT 자회사 인선 모터스인가요? 모터스, 그 회사도 이쪽에 대한 뭐 일을 준비하고 있다, 사업을 하고 있다. 거기서 지금 일단은 파워로직스가 이제 대장주로서 움직여가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이것과 가졌을 때 이게 어떤 시스템이냐면 전기 택시가 이제 끝나잖아요. 그럼 전기 택시의 폐배터리를 구해갖고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쓸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이 ESS 저장 장치로 가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것과 관련된 OCI도 이 사업을 함께 사업을 손잡고 나가려고 하고 있고 SK 이노베이션도 이쪽 사업을 적극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이야기가 인선 ENT가 하나 빠졌네요. 이런 종목들이 요가 관련된 준비를 하고 있거나 준비가 된 기업들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선호주는 파워로직스가 가장 크게 움직이면 그 대장을 중심으로 봐야 되나요? 매매 관점으로도 유효한 이슈인가요? 지금 같은 장에서도? 지금 같은 장에서는 차트 대응해야 되잖아요. 조금 산다면
이런 거 말씀드리기 그냥 좀 소형주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장 빠질 때도 안 빠진 종목이 조금 더 이 종목은 뭐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 갈 수 있지 네. 않습니까? 그 의심이 전 영화테크가 좀 의심이 있어 가 아, 보입니다. 네. 네. 관련해서 또 이슈를 짚어주셨어요. 네. 근데 일단 매매 매력도는 어느 정도 있다는 거죠? 뭐 이 배터리 사업이 오늘 뉴스 한번 나와서 끝날 이슈가 아닙니다. 이게 폐배터리가 얼마나 네. 많이 나오겠습니까? 앞으로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슈로 가도록 할게요. 네. 월성 1호기 지금 조기 폐쇄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2시에 이제 진행이 돼서 속보가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월성 1호기 감사는 경제성 위주이고 타당성 판단에는 한계가 있다. 조기 폐쇄 종합 판단으로 보기는 어렵다. 저는 사실 이것만 봤을 때는 뭔가 애매하거든요. 네. 애매하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나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주가가 크게 올라가서 고점에서 다 부러질 것도 아니고 뭐 지금 뭐 보성 파격택 정도가 어저께 올랐던 상승분을 다 네. 이제 쏟아내고 있죠. 이제 이것을 통해서 결과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나왔는데 앞으로 원전을 일부라도 조금 가동해 낼 수 있겠느냐.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요거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 이런 이슈였기 때문에 원전을 일부는 재가동을 해야 된다. 저는 원전 재가동이 일부는 필요하다라고 네. 봅니다. 친환경으로 가는 것도 내년부터 당장 친환경이 모든 전력 수급을 맞춰주는 것이 이것 또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할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타당성 판단에 대해서는 거의 사실상 좀 유보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실 주가도 두산중공업이 어제 반응을 했고 오늘은 7%까지 빠졌다가 좀 저점 대비 올라서긴 했지만 이 지금 결과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두산중공업 계속 4%대 하락이면 결국에 이 감사 결과도 그렇고 결론 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뭐 일단은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두산중공업은 이제 인프라코어를 현대그룹에서 가져간다라는 뭐 이런 뉴스가 또 뜨면서 어저께 반응을 보였고 오늘은 그것을 일단 또 이렇게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요 뉴스만 본다면 소형주 안에서는 일단 보성 파워텍이 다 이제 안고 있는데 글쎄요 분위기는 이렇게까지 한번 짚어냈으면 이것이 이제 원전의 필요성을 자꾸 한번 두각시켜 보고자 하는 의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논란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거는 그 추후의 뉴스에 따라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 뭐죠? 저 ESS 화재 그 결과 나올 때랑 저는 느낌이 좀 비슷해. 뭔가 애매하고 뭔가 아직까지는 주가가 크게 반응은 하지 않고 일단은 조금 더 앞으로의 이런 논란으로 인해서 좀 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여지에 따라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종목필. 앞서서 이런 장에서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막상 사려고 했는데 오늘도 아침에 섣부른 판단으로 네.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해서 속단하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얻으셨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픽 꼽아오셨어요. 네, 이런 장에서도 종목을 고르기가 마음이 어려웠지만 꼭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싶었던 섹터가 은행주와 건설 섹터거든요. 제가 네. 사실은 어저께는 건설주 이쪽 섹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막 바이든의 유가 뭐 전략 막 이런 거를 좀 말씀드렸었는데 어제 은행주가 좋았습니다. 뭐 상당히 시장 대비 긍정적인 퍼포먼스를 냈었는데 지금 시장의 키를 기관들이 잡고 있다. 근데 기관이 은행주를 담아가고 있다. 은행주가 지금 당장 엄청나게 썩 매력적인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올해 실적이 좋은 거는 은행주는 실적이 확실히 좋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 은행주는 배당을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고 대출을 서민이 이것 때문에 수익이 좋아진 것만은 아니지만 신용대출이 굉장히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금리가 싸졌으니 기업에서 채권 발행 안 하고 그냥 돈을 빌려버릴 수 그렇죠. 있는 그러면은 누가 봐도 은행은 좀 배당을 더 해주는 이런 분위기로 가는 거는 추세적으로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근데 은행주 좀 일시적인 반등에서 매매 매력도에 대해서 낮다라는 평가가 있기도 했거든요. 이 정도 올라온 게 일시적인 반등이라뇨. 3, 4, 5% 오른 게 뭐 그게 매력적인 반등 요정 오히려 시작 시그널로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원화가 이제 강세가 나타나게 되면 외화 자본 이쪽에 대해서 수혜를 보는 그 원화 강세 수혜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행주는 이 자리에선 더는 빠질 거 없다. 그리고 이럴 때는 이제 배당의 매력도를 더 좋게 볼 수밖에 없고 JB금융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전망하는 걸로 본다면 이제 지금 이 가격에서는 배당 수익률이 6%대 정도를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시장에서 이제 이쪽으로 관심을 가진 투자자분들이라면 은행주는 조금
뭐 배당의 매력들을 갖고 간다라는 포인트에서는 조금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다. 그 안에서 이제 사실 대형 은행주들은 그 사모펀드 터진 것들 때문에 좀 리스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리스크는 주가에는 좀 충분히 반영이 됐다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조금 피해갈 수 있고 배당 매력이 더 높은 것이 지방은행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JB금융지주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현금을 갖고 있는 와중에서도 그럼에도 네.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대형주 안에서 은행주나 건설주를 중심으로는 오히려 좀 안정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방어주 성격으로 좀 네. 대응을 할 만하다라는 최근장에 대한 전략과 함께 JB금융지주에 대한 관심, 목표가 어디까지 보실까요? 목표가 일단 5,3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300원 그리고 손절가 4,6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런 장에서도 좀 이겨낼 수 있는 전략으로 종목으로 또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이야기한 동안 시장의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주주의 세계 함정남 사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